여기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한 여학생을 보고 말문이 막혀버린 학생들이 있어 그 사연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1초면 누르실 수 있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선아라고 합니다. 지금은 미국 필립스 엑서터 아카데미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 학교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사립고등학교로 하버드, MIT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한국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이었지만 이곳에 오고 나서야 진짜 경쟁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 미국에 올 때 걱정이 많았어요. 저는 조용한 성격이라 새로운 환경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렵고 영어도 완벽하지 않아서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도착한 첫날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제가 전학 온다는 소문이 학교 전체로 퍼져 있었던 거예요. 복도를 걸어갈 때마다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로운 애가 한국에서 왔다며? 서울과학고 출신이라는데 거기 완전 한국에서도 천재들만 가는 학교래.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상 받았다더라. 저는 이런 관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수학을 좋아하고 공부하는 게 재미있는 학생일 뿐인데요. 한국에서는 저보다 훨씬 뛰어난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저를 수학 천재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저를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경계하는 분위기도 확실히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학생들은 원래부터 경쟁심이 강한 친구들이 많아요. 아이비리그 입학을 목표로 하다 보니 서로 신경전을 벌이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인지 저를 단순히 전학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한 것처럼 여기는 느낌이었어요. 필립스 엑서터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장 잘하는 학생을 꼽으라면 단연 애슐리가 첫 번째로 거론될 거예요. 애슐리는 단순히 머리만 좋은 학생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는 전교생에게 공학용 계산기를 기부할 정도로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이었어요. 애슐리는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 대회에서 수상하며 학교의 수학 퀸으로 군림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학교에서는 애슐리가 항상 1등을 할 거라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전학 오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처음 전학 오고 나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노력했어요. 점심시간에도 조용히 책을 읽거나 노트에 문제를 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수학 시간이었어요. 우리 학교의 수학 선생님, 해리슨 선생님은 굉장히 엄격한 분이에요. 수업 속도가 빠르고 숙제도 많아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수업 중간마다 갑자기 어려운 계산 문제를 던져서 학생들에게 즉석에서 풀게 하는 방식을 좋아하시죠. 그날도 선생님은 칠판에 복잡한 문제를 적더니 물어보셨어요. 좋아, 이번 문제를 풀어볼 사람? 학생들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느라 바빴어요. 그런데 문제는 숫자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대부분이 계산기를 꺼내 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며 질문을 던지셨어요. 선화, 이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 그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잠시 칠판을 바라봤어요. 숫자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그리고 몇 초 후 저는 대답했어요. 457입니다. 그 순간 교실이 얼어붙었어요. 선생님도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이내 계산기를 두드려 정답을 확인하시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았어. 그 말이 나오자 교실은 순식간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돼. 계산기 없이 풀었다고? 진짜 한국에서 온 애들은 암산을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대박이네. 어떻게 저렇게 빨리 계산하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선생님은 한 단계 더 복잡한 수열 문제를 냈어요. 저는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본 뒤 머릿속에서 패턴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몇 초 후 다시 답을 말했어요. 정답은 8192입니다. 이번에도 맞았어요. 뒤쪽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애슐리가 저를 매섭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애슐리는 그동안 이 학교에서 수학 실력으로는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애슐리와 저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수학 시간 이후 제 이야기는 전교로 퍼졌어요. 야, 그 한국에서 온 애 암산으로 고등 수학 문제 푼 거 봤어? 미쳤다 진짜. 계산기 없이 그걸 맞춘다고? 근데 애슐리랑 붙으면 누가 이길까? 그리고 점점 학교에서 저와 애슐리를 비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애슐리는 처음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주목받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애슐리의 표정은 점점 굳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애슐리는 나를 경쟁자로 보기 시작했구나. 필립스 엑서터 아카데미에서는 매년 AMC 출전자를 선발해요. 이 대회는 미국 최고의 수학 대회 중 하나로 전국 수학 천재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무대죠. 특히 MIT나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이점이 주어지는 대회예요. 이 학교에서 AMC 대회 출전자는 단 한 명만 선정되는데 지금까지는 늘 애슐리가 그 자리를 차지해 왔어요. 애슐리는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학교에서 절대적인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 제 전학 이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학 시간 이후 저에 대한 소문이 전교에 퍼졌어요. 학생들은 수업이 끝날 때마다 저를 바라보며 수군댔어요. 이번엔 선화가 출전하는 거 아니야? 애슐리 대 선화. 진짜 흥미진진하겠는데? 하지만 애슐리가 그 자리를 쉽게 내주겠어. 솔직히 저는 이런 분위기가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단순히 수학이 좋아서 공부하는 거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애슐리의 표정을 보니 그녀는 저를 경쟁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애슐리의 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AMC 출전자를 선발하는 시험이 한 달 뒤로 다가오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대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방과 후 도서관에서 문제집을 보며 연습 문제를 풀었고 평소보다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도서관에서 AMC 대비 문제집을 찾으러 갔는데 필요한 책들이 전부 사라져 있었어요. 이상하다, 분명 여기 있었는데. 저는 도서관 사서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AMC 대회 준비에 필요한 문제집이 다 대출된 건가요? 사서는 책 대출 목록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오늘 아침에 어떤 학생이 관련된 모든 문제집을 빌려갔어.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직감적으로 애슐리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녀는 학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생 중 한 명이었어요. 당연히 이런 방해 공작도 가능했겠죠. 며칠 후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애슐리가 일부러 제 자리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대회 준비 잘하고 있지? 저는 잠시 애슐리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뭔가 도전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자 애슐리는 살짝 비웃으며 말을 덧붙였어요. 근데 말이야, 책 없이 공부하는 건 쉽지 않겠지?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모든 방해가 애슐리 때문이라는 걸. 사실 저는 애슐리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녀는 저를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어요. 어차피 내가 이번에도 출전할 거야. 애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어요. 그날 이후 저는 고민했어요.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배운 게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인터넷에서 AMC 관련 문제를 찾아 출력해서 풀었어요. 예전에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분석하면서 새로운 풀이법을 연구했어요. 온라인 포럼에서 다른 학생들이 공유하는 문제를 찾아 스스로 해결해봤어요. 물론 이런 방법이 도서관의 문제집을 직접 푸는 것만큼 효율적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방해를 당했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친구가 제게 다가왔어요. 선화, 이거 필요하지 않아? 친구가 내미는 것은 AMC 대비 문제집이었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 그 친구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나도 애슐리가 전부 가져갔다는 거 알고 있었어. 근데 도서관 구석에서 한 권을 발견했어. 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 그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드디어 AMC 대회 출전자를 선발하는 시험날이 다가왔어요. 그동안 애슐리는 계속 저를 견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더 이상 애슐리의 방해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시험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도서관에서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슐리가 저를 바라보며 지나가면서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봐, 내가 출전할 거라고 했잖아. 애슐리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결국 실력이 모든 걸 증명해 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AMC 대회 출전자를 선발하는 시험날이 밝았어요. 이 시험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었어요. 필립스 엑서터 아카데미에서 단 한 명의 대표만 선발되는 자리, 즉 명예와 경쟁이 걸려있는 중요한 시험이었죠.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해왔어요. 애슐리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고 연습했어요. 반면 애슐리는 당연하다는 듯 시험장으로 걸어왔어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고 친구들에게 이번에도 내가 출전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노력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시험은 2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계산기 없이 풀이하는 방식이었어요. 문제들은 점점 난도가 높아졌어요. 많은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멈칫했어요. 애슐리 역시 빠르게 문제를 풀어나갔지만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반면 저는 침착하게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잠시 생각한 뒤 머릿속에서 숫자들을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답을 도출해 나갔어요. 마치 퍼즐을 맞추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까지 전부 풀었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내가 1등을 할 거야. 시험이 끝난 후 우리는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결과 발표를 기다렸어요. 교실 안은 무겁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답안을 채점한 후 시험지 한 장을 들고 앞으로 나오셨어요. AMC 대회 출전자는 선화다. 그 순간 교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누구보다도 충격을 받은 사람은 애슐리였어요. 애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곧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돼요. 선생님. 분명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애슐리, 차분히 들어. 채점 결과는 여러 번 확인했고 선화는 실력으로 이긴 거야. 하지만 애슐리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부정행위를 한 게 분명해요. 아니면 어떻게 전학생이, 그것도 몇 달밖에 안 된 애가 나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 말이 나오자 교실 안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모두가 선생님과 저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선생님은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애슐리, 부정행위는 없었어. 선화는 실력으로 대표로 선발된 거야. 이제 인정해. 그 순간 애슐리는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 털썩 앉았어요. 그렇게 저는 AMC 대회 출전자로 선발되었어요. 시험이 끝나고 한 달 후 드디어 전국 AMC 대회가 열리는 날이 왔어요. 이 대회는 미국 전역에서 수학을 가장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한마디로 전국 최강자들이 모여 겨루는 무대였죠. 학교에서는 제 출전을 축하하며 일부 친구들이 응원하러 따라왔어요. 하지만 애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도 대회장에 왔지만 나를 응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실패하길 바라며 온 것 같았어요. 대회장에 도착하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문제를 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시험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라운드는 비교적 쉬운 문제들이었어요. 모든 참가자들이 빠르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저도 문제없이 진행했어요. 하지만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문제의 난이도는 점점 높아졌어요. 몇몇 참가자들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펜을 멈추기 시작했어요. 반면 저는 오직 문제에만 집중했어요.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나는 이 대회에서 우승할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주최 측은 참가자들에게 남은 시간이 5분밖에 없다고 알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를 풀고 펜을 내려놓았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내가 이겼다. 시험이 끝난 후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결과 발표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대회 관계자가 마이크를 들고 발표했어요. 올해 AMC 대회 전국 1위는 선화다. 그 순간 대회장 전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친구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고 선생님도 나를 향해 미소 지으며 축하해 주셨어요. 저는 잠시 멍한 상태로 무대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며 저는 애슐리를 바라봤어요. 애슐리는 자리에서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 패배감, 그리고 약간의 존경심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애슐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했어, 선화. 그 말이 나오자 저는 애슐리를 향해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여전히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이제는 저를 경쟁자로 인정한 듯 했어요. AMC 대회 이후 나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나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단순히 수학이 좋아서 문제를 푸는 게 즐거워서 공부했어요. 하지만 이 대회를 통해 나는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노력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대회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AMC 대회가 끝난 후 학교로 돌아왔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선화, 대박이야. 너 AMC 전국 1위 한 거 진짜 실화야? 야, 우리 학교에서 전국 1위 나온 거 처음 아냐? 전설이잖아. 선화, 너한테 수학 좀 배워도 돼?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풀어? 수학대회 전까지 저는 그저 조용한 전학생이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느라 바빴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AMC 대회에서 우승한 후 저는 필립스 엑서터 아카데미의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복도에서 저를 볼 때마다 말을 걸었고 심지어 점심시간에도 여러 친구들이 저와 같은 테이블에서 먹고 싶어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관심을 가질 줄은 몰랐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신기했던 건 친구들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계산을 하는지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AMC 대회 이후 수학 시간마다 친구들은 저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선화, 솔직히 말해봐. 너 암산 어떻게 그렇게 빨라? 너 혹시 계산기 내장된 거 아냐? 한국에서는 다 이렇게 암산이 빨라. 너 한국에서 수학 신동이었어. 친구들이 농담을 섞어 물어보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한국에서는 대부분 초등학교 때부터 구구단을 외우고 주산 같은 걸 배우기도 해. 그 말을 듣자 친구들은 깜짝 놀라며 다시 물어봤어요. 구구단을 통째로 외운다고? 그럼 87은? 56. 96은? 54. 와, 말도 안 돼. 너 그냥 바로 튀어나오네? 사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배우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구구단을 일일이 암기하는 문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친구들은 구구단을 암기하는 것만으로도 암산이 빨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도 구구단 외우면 선화처럼 암산이 빨라질까?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우리도 구구단 외우기 도전해보자. 그날 이후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은 서로 구구단을 맞춰보는 구구단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친구가 농담처럼 시작한 구구단 게임은 점점 학교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7, 8은? 56. 5. 너 암산 늘었네. 처음에는 장난처럼 구구단을 외우던 친구들이 점점 더 암산을 즐기게 되었어요. 선화, 우리 구구단 배틀 한번 하자. 내가 6단부터 9단까지 다 맞출게. 수학 시간이 끝난 후 친구들은 제게 다가와 문제풀이 방법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식 암산 방법과 빠른 계산법을 알려주게 되었어요. 주산을 배우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숫자를 조합해서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예를 들어 9단은 각 숫자의 자릿수를 더하면서 외우기, 곱하기를 할 때는 쪼개서 계산하기, 이런 방법을 설명해 주자 친구들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와, 이렇게 계산하면 진짜 쉽다. 이제 나도 암산할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에는 몇몇 친구들만 관심을 보였지만 고지어 수학 선생님도 이 방식을 흥미롭게 여기면서 수업에서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필립스 엑서터에서는 제 덕분에 구구단과 암산이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은 단순히 제 수학 실력뿐만 아니라 제가 공부하는 태도 자체를 존경하게 되었어요. 애슐리는 어느 날 저에게 물어봤어요. 선화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공부할 수 있어? 피곤하지 않아?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나도 힘들 때가 많아. 하지만 한국에서는 노력과 성실함이 가장 중요해. 부모님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나도 그렇게 배웠어. 애슐리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나도 그런 태도를 배우고 싶어. 솔직히 난 공부할 때 자주 포기하는데 너는 정말 끝까지 해내잖아. 그 말을 들으니 뭔가 뭉클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끈기와 성실함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배우며 자랐어요. 수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노력하는 태도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 가치를 미국 친구들에게도 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애슐리는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애슐리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선화야, 한국에서는 다 너처럼 성실해?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다 똑같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해. 교육도 중요하게 여기고 부모님들도 공부하는 걸 많이 응원해 주셔. 애슐리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와, 나도 한국 가보고 싶어. 내가 그렇게 배운 나라라면 분명 멋진 곳일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제 내가 단순히 수학 천재 전학생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필립스 엑서터 아카데미에서
저는 단순히 AMC 전국 1위를 한 학생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어디에 있든 내가 가진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배운 한국인의 정신은 어디에서든 빛날 수 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수학을 통해 친구들과 가까워졌고 저를 따르는 후배들도 생겼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단순히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학의 즐거움을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친구들을 한국에 초대해서 내가 자란 곳을 보여주고 싶어요.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야. 너희도 꼭 와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나 사연이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